자, 이제 12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당사주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가 12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제 당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당사주가 아니고 당사주, 그러니까 당나라 이여중 시대에 이여중 명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롱명신 삼자책에 의해서 보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감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지 12개를 어떻게 운명의 감명 기법에 갖다 대입했는가, 이걸 가지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 동태를 살핀다고 얘기했던 만큼, 지금부터 신살에 이제 우리가 이름하여 팔자감명 비수를 시작을 합니다만, 이렇게 12개의 12지지는요, 이 자수부터 쭉 이렇게 해수까지 12개를 각각의 특징을 분류를 하고, 그 특징 속에 별자리, 그러니까 하늘의 천체 운행 집도의 그런 성질이 하나씩 다 배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12지지를 그냥 단순하게 동물의 띠와 관련해서 띠의 개념으로, 동물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물론 당연히 아셔야 되지만, 그건 자평명리적 기법이고, 신살적 측면에서의 우리가 이론적 추론은 각각의 이런 12개가 전부 다 하나의 별자리를 배속받더라.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보시다시피 12개의 별자리 성이에요. 이 성 별자리를 갖다가 하늘의 기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하늘의 기운, 이 하늘의 기운 12개가 각각 배속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 교과서에 보시다시피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도표에 무슨 12신살인데 이런 건 전혀 무시하시고, 어떤 거를 보셔야 되냐면, 자수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자수는 무조건 보시면은 자귀, 천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천귀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 천자를 써서 귀할 기자를 쓰고 별자리 성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자수를 보면은 귀가 생각나셔야 돼. 이거를 가지고선 2층 다른 얘기를 놓다가 요거를 12성이라고 얘기한다면 2층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자수를 갖다 쓰고선 자귀성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자일주예요. 경자일주. 경자일주면은 일단 식상을 보곤 있지만 자수의 자귀를 낳았습니다. 자귀성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서는 천귀성을 낳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요렇듯이 이렇게 하늘의 별자리의 이름을 한자씩 해서 12개가 다 배속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자띠에 오는 것을 축이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천자는 무조건 앞에 들어가. 축은 액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2층으로서는 축, 액성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 안 되실 거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일지에 자수를 놓게 되면 천귀를 낳았다, 자귀를 낳았다. 그럼 자수를 들어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정이 좀 점잖은 듯해요. 자, 여러분 병자를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상관을 낳았지만 이 사람은 정관을 낳았어요. 물론 이 상관도 갑오의 상관이 있고 이렇게 경자의 상관이 있지만, 여기는 완전히 목화, 즉 목화, 토, 금수의 중에서 목화의 양의 발산의 상관이고, 여기는 경자는 음의 수용의 상관이라 전혀 상관도 틀려요. 기운이 틀리다는 거죠. 물론 12운성으로 가면 경자는 살을 보고 갑오도 살을 보는 거라 똑같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은 전혀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자수를 놓게 되면은
자, 천귀를 낳아서 사람의 행동 거지가 좀 이렇게 좀 반듯하거나 조심스럽거나 조신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귀를 낳았다, 천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관에 천귀를 낳기 때문에 실제 병자일주들은요, 점잖은 사람들이 많아요. 남녀 불문하고 점잖합니다. 반듯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잘생긴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물론 이성의 그 어떤 호감을 받고 하는 건 별개를 치고 자수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천귀니 자귀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당사주의 기법에 의해서 띠를 기준으로 해서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보는 것은 우리가 보지 않는다. 자, 여러분이 자평명리로다가 사주팔자를 분석한다면은 금묘화실론, 즉 궁성론에 의해서 우리가 감명을 해요. 그렇죠? 금묘화실이라는 것은 근, 나의 뿌리, 묘, 나의 삶의 환경, 화, 나의 현재의 환경, 실, 나의 후대, 나의 자손인데, 그래서 궁성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금묘화실은. 근데 이렇게 12성에 대한 얘기는 따져보면은 금묘화실이 아니라 원형이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형이정은 우리가 장명학을 하면서 배우셨어요. 원형이정은 궁성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기론이다. 원형이정은 시기론이다. 금묘화실은 궁성론이지만 원형이정은 시기론이다. 그래서 원형이정은 초년의 운, 중년의 운, 말년의 운 다 더하니까 총운 그렇게 간다고요. 이렇듯이 당사주 체계에서는 그렇게 봤어요. 당신의 초년의 운은, 중년의 말년의 총운은 어떻다고 보는데, 우리는 자평명리에서는 그렇게는 안 봐. 궁성, 원형 이정이 아니라 금묘화실로 육진과 십성을 비교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졌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신사의 체계에서는 궁성론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지지를 따지니까. 그래서 일단 12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원형 이정의 시기론을 따지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되,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면 귀를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축을 낳았다 이거예요. 축을 낳았으면 이 축은 천액성을 논다 이렇게 얘기해요. 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액을 논다 이거예요. 흉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어. 여자가 소띠로 태어나면 죽다가 일만 하다 간다고. 그래서 소띠는 진짜 팔자가 더러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니에요. 요즘 소띠는 어때요? 아주 마블링을 입에서 아주 그냥, 그렇죠? 클래식 들어가면서 짱짱하다. 서울역 노숙자보다 낫다니까 대접이. 요즘 말이죠, 일부러 그 감옥살이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독방도 주고 뭐 삼식 주고 운동하는 시간도 주고 잠 딱딱 재워주지, 따뜻한 국 주지, 밥 주지 뭐. 낮에 한가롭다고 독서하라고 책 주지, 기술 가르쳐 주지. 얼마나 좋아. 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못한 삶이 있다니까 현재요. 근데 이렇게 축액이라고 우리가 2층으로 다시 2층으로다가 축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일지.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신살의 영역을 지금 것은 어떻게 왔나요? 띠의 개념으로다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띠의 개념으로 쓰지 않는다. 우리는 왜? 신살은 띠의 개념이지만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건 현재라고 하는 시대성에 비추어서 띠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일지다. 일지를 가지고만 동태를 살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령 신축이라고 보자고요. 이 사람은 신축은 이렇게 축액을 낳았어요. 그렇죠? 축액을 놓거나 천액을 놓은 사람들은 성격이 편하지 않아요. 축을 놓은 사람들이 실제 편치가 않아요. 그러면
축을 놓은 게 도대체 몇 개예요? 목화토금수에서. 목화토금수에 보면은 을축이 있고요. 그렇죠? 정축이 있고 기축이 있고 그 다음에 신축이 있고 개축이 있더라. 이렇게 있더란 얘기예요. 제가 꼭 신축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을축, 정축, 기축, 신축, 개축 다 그래. 성격이 편치가 않아. 내 축에 사고를 놨으니까 기본적으로 구두쇠일 것. 그 다음에 필터를 놨으니까 자기영상 필터니까 호불호가 분명해서 자기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할 사람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축을 놓으면은 이 축을 놓은 사람들은 자 지금부터 축 속에 안 보이는 지장간을 봐야 되죠. 이 지장간이 축 개신기예요. 개신기를 보니까 신금이 또 들어와 있네. 그러면은 이렇게 양쪽에 신금이 여러분 이 뭐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얘기하기 싫은데 이 신금은 말이에요 편치 않는 일주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금들은 다시 얘기해서 뭐 융통성도 있고 뭐 다 그럴 수도 있어. 성격도 솔직 담백하고 막 이렇다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근데 요 신이 이미 경금에서 이미 재련이 돼서 신금으로 왔지요. 그래서 화에 의해서 재련이 돼서 빛나는 도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보석으로. 그래서 이미 보석의 상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신금 자체를 우리가 뿔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뿔. 뭐 예를 들어서 축은 소잖아요. 소 위에 있는 소뿔이야. 그래서 소뿔로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은 축 밑에 이 신금은 소뿔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소는 일단은 박어. 그래서 축을 놓은 사람들은 성격이 그렇게 편치가 않아요. 신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축 속에 신, 요 뿔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을 놨다라고 한다면 자기 좋을 때는 좋아하지만은 조금만 틀어지면은 바로 들이대겠구나. 이걸 바로 아셔야 돼. 자, 이제 여러분 그래서 축액을 놨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축액은 나쁜 액자를 써서 진짜로 고생할 액자인가? 그렇지는 않더라. 그런데 이럴 수는 있죠. 여기 을축이라든가 기축이라든가 요 을이라든가 요 기라든가 요런 것을 가지고선 우리는 이것을 곡각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해서 여기를 잡아당겨 보세요. 줄로 이렇게 쭉 한 줄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끈신, 니우신을 놨다 그래. 그래서 기억력은 좋은데 이 사람들은 곡각을 놔가지고 돌아다니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을목을 놓은 사람들, 기토를 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단 돌아다녀야 돼요. 왜? 천간의 동물 을목은 뭐예요? 삭을 낳기 때문에 돌아다녀야 돼요. 그 중에서도 을목을 낳았으니까 을목은 산이야. 그래서 일단은 등산도 좀 많이 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말이에요. 이렇게 축을 놓은 상황을 가지고서 우리는 축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을축이라든가 기축을 놓게 되면 이렇게 곡각에 신병을 나가지고 몸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을축, 기축에 특히 이렇게 을사, 을축, 기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병을 났다 그래서 이유 없이 몸이 많이 아파요. 신병이라 그랬더니 이런 귀신 신체 접신하는 그거 아니고 몸신자에 신의 병을 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 기미, 을사 이런 사람들이 신병을 나서 몸이 아파요. 그래서 돌아다니셔야 돼. 자, 어쨌든 우리는 축액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축 자체가 사고지요. 사고에 놓여 있으니까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물을 의미하지만 육친으로서는 무덤을 놓은 것.
제복은 있지만 육신의 흉화는 떨칠 수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은 천권을 낳다 그래. 천권성. 천의 하늘이 권세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인권성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이 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권위,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선 지지의 동물이 범, 즉 호랑이를 낳았어요. 호랑이의 위용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내 일지, 즉 지지 일지에 인을 깔았다고 한다면 천권을 놓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지지에 인목을 놓은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봤더니 경신, 경인이라고 보시자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대단히 권위적이에요. 물론 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인목은 갑서부터 병인부터 무인부터 저기 임인부터까지 해서 5개의 우리는 인목을 놓지만 인의 인권을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어떻다고요? 권위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무언가를 지도하려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갱생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더라. 왜? 호랑이를 낳았으니까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목화토 금수 중에서 우리가 인목을 낳았다라고 한다면은 갑인이 있고 병인이 있고 그 다음에 무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경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민이 있는데,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알아요.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호랑이가 각각 어디에 와 있나요? 밀림에 와 있고, 그 다음에 태양 아래 와 있고, 그 다음에 벌거숭이 땅 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바위 아래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물가에 놓여 있는 호랑이들이죠. 보시는 순간 밀림에 있는 호랑이는 어떤 호랑이야? 제왕이잖아. 그래서 갑인 정도 되면은 거릴 끝이 없어.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기운이 강해. 만약에 저분이 갑인이 여명이다, 집에서 5곳이 살림만 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이 공부를 어떤 남명이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 좀 마련해서 여보 밖에 나가서 일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어때요? 병이 난단 말이야. 병인이야. 예를 들어 태양 아래 놓여있는 호랑이야. 태양 아래 있는 호랑이 얼마나 돌아다니기 잘할까요? 햇빛을 안 쐬려고? 그러니까 병인 정도 되면 어떨까요? 돌아다녀야 돼. 일단 돌아다녀야 돼. 바로 그림을 바라보셔야 돼. 그 다음에 무인이야. 이러한 큰 민둥산 위에 호랑이가 떡 올라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여명이야. 나의 큰 산 아래 호랑이를 떡 갖다 놨죠. 산이 큰 산이 호랑이를 제압을 하고 있는 형상이죠. 부부 애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호랑이가 무인 정도 되면, 호랑이가 어때? 병인도 그래, 무인도 그렇고 똑같이 태양 아래 있는 호랑이나 이 민둥산 꼭대기와 있는 호랑이나, 호랑이가 어디 있어요? 밀림 속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경거망동하는 거야. 나 잘났어요 라고서. 그래서 무인이나 병인쯤 되면 사람은 좋은데 실속이 없어요. 돌아다니기를 해야지. 경인을 보자고요. 경인은 큰 돌바위 아래 인목이 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편재 재성이잖아요. 돈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많은 호랑이인데, 경인이 돈이 절지에 들어간다 12운승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경인일주들은 이 인목 자체가 사생의 역마지요.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돈 벌려고 계속 돌아다녀. 근데 돈이 잘 안 돼, 절제에 놓여서. 그래서 경인일주들은 벌긴 벌어도 다 1득3실, 하나 벌어서 3개가 나가는 형국이야. 돈이 잘 안 돼. 자, 이민을 보자. 물가의 호랑이죠. 물가의 호랑이는 뭐예요 도대체? 호랑이가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물가를 이리저리. 그래서 이민은 돌아다니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민은 물가에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물의 지혜를 얻기 때문에 선생님 직업이 참 많아요. 어쨌든 간에 바로 그림을 바로 볼 수가 있죠. 60갑자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목을 기본적으로 하면 인권, 천권을 낳다 해서 권위가 있고 권위적이고 리드하고 하는 쪽에, 그러니까 자력갱생명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 해먹고 살려고 하는 자주독립국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번에는 인 다음에 오는 것이 묘지요. 자, 묘가 왔어. 묘는 천, 파, 성 이렇게 얘기해요. 천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는 깨질 파자예요. 천파는 다시 묘파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되셨죠? 네. 아, 그래요. 자, 파는 깨질 거예요. 일지에 묘를 낳았다. 일지에 묘를 놓고선 부부관계가, 일지는 뭐예요? 배우자 궁이지요. 일지에 묘를 놓고선 배우자 관계가 유정한 부부가 없어. 혹시 여러분 주변에 묘를 놓은 사람들 아시죠? 일지에 묘를 놨어. 근데 이 묘도 보니까 을묘부터 그 다음에 정묘부터 기묘, 그 다음에 신묘, 그 다음에 계묘 이렇게 있어요. 물론 정묘와 계묘는 천을귀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에 팔을 놨어, 일지에. 그러면 배우자 궁이 어떻게 이미 깨지지요. 그래서 일지에 묘목을 놓은 사람 치고서는 배우자가 원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죠?